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랑 우정사업본부 우정서기보 저희 공무원 시험 영어 과목에 관한 이제 수업을 좀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시험을 보셨던 분들도 아마 아실 거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시험 과정을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 시험들에 비해서 사실은 문제 수도 적고 그리고 저희가 유형들도 사실은 다른 유형들이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일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문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그리고 뭐 생활 영어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를 섞어서 20개에서 25개 정도의 영어 시험을 따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우정사업본부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전체 다른 시험 문제들 중에서 영어 문제를 딱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시험을 보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영어 과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문제 때문에 따로 영어 공부를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다고 시간을 또 투자를 안 하기에는 이 2문제를 또 놓쳐서 시험 점수가 어느 정도 깎이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드시고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영어 과목이라 오늘은 저와 여러 가지 이제 기출 문제를 풀 건데요. 대신 저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은 나오지 않고 2문제 정도의 영어 문제가 거의 독해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도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죠. 뭐 생활 영어 패턴의 그런 독해 유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빈칸 그리고 뭐 일치 불일치 같은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이제 7급이나 9급 공무원들의 독해 유형들 많이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온 유형들 위주로 해서 8가지의 독해 유형을 저희가 한 차시에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차시로 생활영어 패턴의 독해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활영어 패턴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죠. 이렇게 대화문으로 쭉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서 빈칸에 어떤 그 대화가 들어갈지 뭐 이렇게 찾는 그 생활영어 패턴인데 지문은 대신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영어가 이제 딱 2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 한 문제가 생활영어 패턴이다 보니까 짧은 지문의 문제는 안 나오고 그래도 비교적 좀 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어휘,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어휘 같은 경우, 혹은 표현 같은 경우, 생활영어는 그냥 직역을 했을 때, 직독을 했을 때, 우리말로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물론 이제 모든 그런 생활영어 문제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체로 생활영어 패턴은 쉬운 유형이었더라. 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차시에는 생활영어 문제 한 5개 정도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서 저랑 이제 얘기를 더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0년 7월에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 우정서기보 7월 문제 영어 19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이런 게 이제 생활영어 패턴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화를 읽고 쭉 보시면서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해서 전반적으로 대화의 흐름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일단 좀 확인해 볼게요. 자, what can I do for you? 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Can I help you? 그쵸? May I help you?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자, I'd like to 그러면 자, 여기서 do는 우리가 would, I would를 줄여서 I'd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would like to 그러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대요. 자, parcel. 이런 단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뭐냐 하면 그쵸, 소포라는 단어죠. 아무래도 이제 우정사업본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휘들, 여기에 관련된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 소포를 보내고 싶대요. 근데 어디로? 오스트레일리아로. 근데 뭘로? EMS를 통해서 라고 해주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오케이. What's inside of it? 자, inside. 안에, 그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여자가. 자, 우리가 지금 문제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대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옷들이 있고 cosmetics, 화장품이 있고 그 다음에 seaweed 그러면 해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hairspray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자, I'm sorry, 저 죄송한데요, but you can send 보낼 수가 없어요. hairspray는 EMS를 통해서. 자, 그랬더니 why not? 왜 안 되는데요? 자, inflammable. 자, 요 단어, 요런 단어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소포를 취급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들어가죠. 이거 인화성의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화성의 물건들은 자,
be allowed. 자, 여기 나와 있는 비동사에다가 자, allow는 우리가 허락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뒤에 지금 ed가 붙어서 우리 이런 표현을 pp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독해서 되게 많이 보실 겁니다. 뭐 이런 비동사랑 pp가 같이 나서 bpp다. 자, bpp다. 이러면 우리가 수동이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라고. 그래서 뭐뭐가 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PP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자, 인화성의 물질들은요. 허락 그러면 되지 않는데요. 자, 어디에? 자, aircraft 항공기내. 자, for 뭐 때문에? safety reasons 안전 이유 때문에 라고 얘기해 주죠. 자, is that so? 아, 그게 그래요? 이렇게 되겠죠. 그게 그래요? Then 그러면 is there any other way available? 자, available 이용 가능한 또는 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죠. 자, 이용 가능한 어떤 다른 방법은 is there 없습니까? 혹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you can mail. 자, 당신 메일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을 자, by 뭐를 통해서? 해양을 통해서 바다로, 즉 배로 보낼 수 있대요. But it will take 45 to 6 days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take는 우리가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자, it은 거의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걸릴 거예요. 45에서 60일 정도까지 아마 걸리게 됩니다. 자, it takes too long.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I'd rather take out hairspray from my purse and use EMS입니다. 자, I'd rather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I'd도 역시 I would를 줄여서 I'd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ould rather이라는 표현은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 take out, 빼는 게 낫겠어요. 헤어스프레이를 from 어디에서? 내 소포에서. 그리고 EMS를 이용할래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자, 오케이, 그러실래요? You're all set. 그러면 전부 다 준비되셨습니다. Thank you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 여성 고객이 여기 부분을 그럼 잘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여기의 표현. 자, 여성 고객이 결정한 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더니 자, 헤어스프레이를 차라리 빼고 그냥 원래대로 EMS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뒤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자, 그녀의 소포를 우리가 바다로 보낸다? 아닌다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자, 두 번째. 자, 에어포트. 공항에다가 프로테스트. 시위. 저항. 그래서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용 가능한 다른 옵션들을 체크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헤어스프레이 없이 그녀의 소포를 그냥 메일로 보내겠다. EMS로 보내겠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에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출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arse이라든지 뭐 EMS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인화성의 물질 뭐 이런 표현들 그쵸? 그 다음에 허락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바다로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우리가 회화, 생활영어 표현입니다. 자, 다음 대화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쭉 보니까 여기 지금 대화가 자, 독해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을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대화 표현으로 고쳤을 때 이 두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탐이 전화를 만들어. 자, 이 전화를 만든다라는 표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쵸? 전화를 건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자, 수잔, 그의 파트너. 이 사람이 수잔이네요. 자, 그 사람이 receiving, 받고 있어요. 전화를. 자, 전화를 건다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make a telephone call 또는 make a phone call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다 자 received call 막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자, 수잔이 전화에 응답을 해요. 받았죠. 자, 탐이 ask for 자 ask for 하면 요청하다 우리가 부탁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캐롤을 요청합니다. 아, 캐롤과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자, Carol is not in the house 그런데 캐롤이 집에 없어. 자, 탐은 원합니다. 뭐 하기를? 자, leave 남기기를 이 메시지를. 자, 어떤 메시지냐면 there's 이때요. 뭐냐 하면 학교 소풍이 내일 있어요.
그 다음 학급 회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골든게이트 파크에서 아침 10시에. 자,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수잔에게. 누구를? 수잔을 통해서 누구에게? 캐롤에게 지금 보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대화문으로 고친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헬로. 자, 전화를 일단 딱 걸죠. 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단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를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싶다고? 캐롤과 통화하고 싶다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뒤에 거 같이 보면서 갈까요? 자, 캐롤과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 자, 일단 첫 번째 Remember me to Susan. Is Susan in? May I speak to Carol? 그렇죠, 요거겠죠. 자, 캐롤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자,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봅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죄송해요. She's not in the house at the moment. 지금 그녀는 집에 없네요. 그랬더니 자, 탐이 띠리리리리라고 얘기했더니 물론이죠 라고 얘기하면서 탐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의 메시지를 자, 요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탐은 수잔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캐롤한테 메시지를 좀 남길게요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확인해 볼게요. 보기에서 일단 첫 번째 칸에서는 캐롤과 통화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에서는 제가 메시지를 캐롤한테 좀 남길게요 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May I speak to Carol? 자, 캐롤한테 제가 캐롤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 요거 하나와 자, Can I leave a message? 그쵸? 제가 메시지를 캐롤한테 좀 남길까요? 라는 표현.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전화에 관련된 생활 표현은 생활 영어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거요. Can I leave a message? 그러면 내가 메시지를 남기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이런 표현이고 가끔 가다가 Can I take a message?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라는 표현이어서 메시지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Can I leave a message와 Can I take a message는 다릅니다. Can I leave a message는 메시지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고 Can I take a message는 메시지 받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표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냥 쭉쭉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갔을 때 문제 없이 지금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일단 확인해 또 볼게요. 자, 세 번째도 역시 쭉 지금 대화가 나와 있고 자, 여기 지금 C라는 사람의 대화에 무엇이 들어갈지 빈칸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한번 골라보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I fell off my bike. 자, fall off. 그쵸? 그치? 떨어졌대요. 어디에서? 자전거에서. 그래서 다쳤죠. My ankle. 발목이라고 얘기하죠. 발목을 삐었어요. 다쳤어요. 자, feel like 그러면 뭐뭐처럼 느끼다, 뭐뭐인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it's broken. 부러진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되겠죠. 부러진 것 같아. 그랬더니 let's x-ray this. 자, 그럼 이거 한번 엑스레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C 한번 봅시다. What we've got here. 우리가 여기에서, 즉 이 엑스레이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아마 친구 사이인가 봐. 아이고 네가 의사야. 네가 의사 다 해라.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how do you feel? 자, 어떤데? 네가 지금 어떻게 느끼겠는데? 그랬더니 자, it's starting. 자, starting. 시작하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 throb. 그러면 욱신거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욱신거리기 시작해. But 그런데 I'm a macho style. 우리가 마초라는 표현이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남자들끼리 혹은 여자들끼리 쓰는 표현인데 나 마초야 그러면 약간 남성처럼 막 그렇게 좀 뽐내고 허세 부리고 뭐 이런 표현에 그 남자들 얘기할 때 우리가 마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우 좀 욱신거리기 시작하네. 아, 왜 그래? 나 마초야. 나 마초 스타일이야. 나 남자잖아. 뭐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자, what did the doctor say? 자, 의사가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자, 그가 나에게 엑스레이를 보냈어. 자, 그리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 결과를. 자, 그럼 일단 병원을 갔고 그 발목에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C가 이제 나오고 자, 여기 부분이 우리가 답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남자가 Me too. 나도 그래. 자, I guess.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자, of 내가
그것을 했다니. 자, 그것은 참 멍청한 짓의 종류야. 자, kind of 그러면 뭐뭐의 종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stupid 그러면 멍청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것은 나의 멍청한 종류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것을 내가 하다니 참 멍청했어 라고 그냥 의역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는 이 사고 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자, 엑스레이를 찍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나도 그래. 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친구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일단 상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추측을 하고 밑에 본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1번. I was operate. 자, operate 하면 우리가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이제 의료에 관련된 그런 표현으로는 수술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자, was 비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operated PP 나왔어요. 제가 아까 BPP는 수동이다. 그래서 되다라고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술되었어. 즉 수술 받았어 라고 해석하죠. 자, 근데 어디에? 자, appendicitis 그러면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얘기해요. 자, 요런 단어는 사실은 의학 전문 용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자, 나는 맹장염으로 수술을 받았어. 웬 생뚱맞는 소리 발목을 뼈는데 맹장염이 왜 들어갑니까? 자, 두 번째. 자, 의사가 자, 있을 거야. 너와 함께 in a moment. 그 순간에. 뭐 기도하나요? 의사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글쎄.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I hope. 자, 나는 희망하는데 it's not serious. 심각하지 않기를 바래. 그쵸? 우리 친구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도 일단 4번까지 한번 볼까요? Do you think you broke your ankle? 자, 너는 생각하니 너의 앵클, 발목을 부러뜨렸다고 생각하니? 자, 분명히 발목 부러진 것 같고 치료도 받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런데 뭐 나중에 생뚱맞게 이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는 친구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세 번째, 나는 그것이 심각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래라고 하는 3번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쭉 표현들 보시면 뭐 fell off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feels like, broke, 뭐 x-ray, 그 다음에 요런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뭐 throw, 욱신거리다. 근데 요런 표현들도 사실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암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뭐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저 기다린데 결과를. 자, 쭉 보시면 여러분들아, 어려운 단어들은 정말 전문 용어 2개 정도 말고는 전반적으로 해석하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쉽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을 한번 골라봅시다. 쭉 역시 보시면 대화문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 들어갈 표현 찾는 문제입니다. 또 차근차근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xcuse me. 실례합니다. I bought this radio. 자, 이 라디오를 여기서 샀대요. 자, 그리고 it doesn't work. 자, 이런 표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work 하면 일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작동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또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바꿔서 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라디오를 여기서 샀는데 그것이 워크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라디오가 그렇지 작동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이 표현으로. 작동하지 않는데요. 자, do you have any receipt? 자, receipt이요. 자, 특히 물건, 그쵸? 상점 가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표현들에서는 반드시 꼭 나오는 표현이고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receipt 하면 영수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영수증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No, I lost it. 잃어버렸어요. Can I exchange the radio for another one? 자, exchange 이런 표현도요. 그쵸? 기억하셔야 되죠? 교환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이 라디오 제가 교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보통 그쵸? Without your receipt, it's hard예요. 자, without 뭐뭐가 없다면 뭐뭐가 없이는 그래서 당신의 영수증 없이는 it's hard 어렵겠네요. Believe me, 저 좀 믿어주세요. I bought it this morning. 자, 그거 오늘 아침에 제가 샀는데 여기서. Then 그러면
자, do you have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자, identification. 자, 요런 단어도 필수라고 해주시면 되죠. 뭐냐면 신분 확인, 뭐 소위 말해서 신분증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증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yes, I have a driver's license. 자, 운전면허증이 있고요. 그리고 and a credit card, 신용카드도 있어요. 오케이. 일단 운전면허도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자, anyway,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all you have to do is go to the manager's offi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주어를 좀 잘라주셔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네가 자 have to 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뭐 굳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대화체로 바꾸는 게 생활영어예요. 그래서 막 너가 해야 하는 모든 것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네가 할 일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할 일은 뭐냐면 가래요. 어디로? 매니저 사무실로 가라. 어디 있어요? Right over there. 저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일단 신분증 2개를 갖고 있고요. 자, 직원이 마지막에 할 말이 무엇인지 찾는 표현입니다. 일단 1번이요. 자, either이요. 자, 요거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어느 것 중 하나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둘 중 어떤 것도 될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All of them matter. 그것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일단 matter은 자, 동사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사의 뜻은 사건 또는 뭐 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주어고 따라서 얘는 동사 역할을 했으므로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모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위에서 언급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둘 다를 얘기한다는 건데 두 개가 다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 I couldn't help it. 제가 그것을 도울 수가 없겠네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거 들고 매니저 사무실을 가라 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일단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your option. 자, 당신의 옵션은 자, opinions. 옵션이 아니라 opinion이네. 의견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stand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동사로 서 있다, 뭐 서다라는 표현이어서 이거 그대로 직역을 하시면 당신의 의견은 서지 않았다?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꼿꼿하다, 바르다, 옳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의견은 바르지 않다. 당신의 의견은 뭐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분증 2개를 제시를 했고 매니저 사무실로 가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일단 안 될 것 같죠. 자, 둘 중에 어떤 게 될까요? 답은 그렇죠. 1번입니다. 왜 2번은 안 되냐 하면 그것들 모두가 중요해요. 일단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도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2개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표현은 둘 중에 하나라도 다 될 거예요 라는 1번이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요 이덜 같은 표현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독해를 보셨을 때에도 이 either이란 표현은 종종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either은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되고 생활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관련 있는 우편, 그쵸?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전화 표현 나왔었고 세 번째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의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 때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되게 여러 가지의 지금 상황들이 다 나와요. 아무래도 생활영어는 대화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저것의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확인을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생활영어. 자, 다음 짝지어준 대화 중 어색한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화 표현은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전체 대화 쭉 흘러가고 마지막에 답을 찾는 그런 유형은 아닙니다. 얘도 그런데 생활영어로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짝을 지어서 그 한 쌍의 대화가 옳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생활영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자, what do you suggest I order?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 음식점 가서 여러분들이 주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자, I order. 내가 주문합니다. 자, suggest는 우리가 제안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당신은 내가 무엇을 주문하기를 제안하십니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문하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제가 뭐 주문할까요? 그랬더니 if you like seafood. 당신이 만약에 해산물 음식을 좋아한다면 order 주문하세요. 약간의 shrimp 새우 음식을요. 자, they worth trying. 자, worth 그 다음에 뒤에 ing요. 뭐 이런 것들은 수거로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worth ing 하면 ing 할 가치가 있다. 자, ing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이요. 아마 trying, 시도해볼, 먹어볼 가치가 있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럼 일단 1번 뭐 주문할까요? 추천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음식 괜찮아요. 일단 오케이 가능합니다. 얘는. 두 번째야. 자, do you have a Saturdays off요? 자, 요 off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off 같은 경우는 day off라고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쉬는 날. 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당신 토요일 날 쉬십니까? 쉬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no 아니에요. I have to work. 자, 요거 have to 또 나왔네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저 일해야 돼요. 언제까지? 눈 우리 정오 낮 12시까지 토요일에요. How about your husband? 그러는 당신의 남편은 how about 어떠세요? 저는 이때까지 일하는데 당신의 남편은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대화 가능하죠. 그래서 2번도 오케이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여기 보면 A에 chances are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기회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수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 늦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come on, 왜 이래? Let's stop on it. 자, step on, 밟아버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step on it 그러면 요거는 hurry의 의미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Hurry up. 그래서 서두르자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을 거야. 그때 왜 이래? 야, 빨리 서두르자. 가능하다라는 거죠. 3번도 오케이예요. 자, 네 번째 갑시다. 자, 우리는요. I'm afraid. 자, 미안해요. 그쵸? 혹은 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afraid가 우리가 두렵다라는 표현을 되지만 생활 영어에서 보통 I'm afraid라고 시작하는 건 죄송한데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자, take up. 그래서 take up, 차지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너무 많은 당신의 시간을 뺏어버렸네요. 죄송해요. 당신의 시간 너무 많이 뺏었어요. I must be on my way now. 자, 이제 저는요, on my way, 내 가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 너무 빼서 죄송합니다. 저 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not at all, 전혀 아니에요. Make yourself at home. 자, 너 자신을 집에서 만들어라. 자, 이거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집처럼 편안히 계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보통 어떤 때 나오냐 하면 손님을 초대해서 주인이 손님한테 편안히 계세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자,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편히 계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간다는 사람 왜 또 붙잡습니까?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가장 대화가 어색한 것은 우리가 4번이라고 체크해야 되고 자, 마지막 표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손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대접을 할 때 손님에게 주인이 하는 표현입니다. 편안히 계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차시에서 지금 생활영어 문제들 지금 쭉 확인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우정사업본부 그동안 쭉 나왔던 영어 문제들을 확인해 보니까 뭐 독해도 그렇고 가끔 나오는 이런 이제 생활영어 표현도 그렇고 부담을 갖고 문제를 풀 만한 그런 어려운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쭉 보시는데 따로 공부를 좀 하시기는 힘들어요. 그죠? 아까 처음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생활영어 표현들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나요? 뭐 사실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하루에 2-3개 정도의 그 구문들 있잖아요. 보면은 뭐 상점에서 혹은 뭐 비행기에서 뭐 공항에서 또는 물건을 살 때 뭐 전화를 걸 때 뭐 이런 뭐 병원에서 약국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모음
그 표현들을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쭉쭉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굳이 암기까지 하시면서 하기에는 사실은 좀 확률이, 그쵸. 딱 두 문제 나오고, 이번 시험에 이게 딱 나올 거다라는 확률은 사실 좀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걸 막 암기까지 하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두세 개 정도 가볍게 우리가 읽어보자. 그리고 뭐 생활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가볍게 쓰실 수 있는 그냥 그 대화체, 회화 표현으로서 충분히 익혀도 괜찮기 때문에 한 두세 개 정도만 하루에 가볍게 읽어보시는 걸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생활영어 유형 확인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차시부터 다른 독해 유형으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